자, 그 다음 이제 11번. 11번 카드. 정의 카드예요. 이 정이라는 이 카드를 설명하려면 한 2시간은 더 모자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다 아실 거예요. 보지는 않았어도. 두께가 전화번호만 객될 거예요. 읽기는 정말 쓸모가 없고 대결을 쓰기는 정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가까이 팔렸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의를 규정하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 책에 이제 표현하면서 정의란 이런 것이다를 이제 표현한 건데 너무 어렵죠. 고대 철학자들 표현 나왔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로 수강하시는 분한테 항상 이 카드를 설명할 때 이걸 읽어봤냐 했을 때 끝까지 완독한 사람 딱 2명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직장인 정도 되는데 한 명은 작년 딱 이맘때 수능을 보고 그 친구가 읽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고3이 어떻게 이걸 읽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얘도 관심이 많아서 읽었대요. 거기다가 원서를 읽었대요. 거의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야, 그거 어떻게 원서를 읽었어? 자기는 지금 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뭐야? 미술이래요. 거기서 덥겠어요. 미술을 공부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영어 원서를 읽었다고 하는 소리에 저는 더 놀랐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대단한 숲이 있겠다. 어제 제가 그 문제적 남자를 봤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거기에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하면지라고 뮤지컬 배우가 나왔어요. 여자인데 누구냐면 오뚜기 회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의 손녀죠. 그 친구가 대원 외고에서 전국 1등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예술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렸대요. 그래서 평균이 99.8이래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봤더니 시험대에는 정답을 표기했는데 공부할 때 오답을 적은 거예요. 그 실제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조서만 빼고 다 가로로 만든대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래서 원래 그렇게 교과서를 놓고 명사나 다 빼고 조서만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한 10구등 복사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쓰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틀린대요. 그럼 다시 교과서 보면서 두 번째 쓰고 그래서 교과서 통째로 외웠대요. 아예 조사 빼고 다 주관식 가로놓기로 해서 통째로 외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집은 모든 과목은 문제집 있으면 기본적으로 7권을 처음부터 다 풀었대요. 모든 과목. 그러니까 거의 미친. 일반 사람 같으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 단순 무식한 방법.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력형이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자기만의 원칙이었대요. 그건. 자기는 공부를 할 교과서를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으니 문제가 얼마나 쉬웠겠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 저는 못해요. 저는 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단어를 외우기 싫어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면지를 보면서 사람마다 되게 원칙이 되게 다르구나. 그런 것처럼 이 정의라는 말을 할 때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정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얘기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저는 정의로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은 정의로운가? 내 아이는? 내 친구는? 별로 제가 정의로운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단위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인가요? 아니면 세계 3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정의로운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이 가장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심화반에서 얘기를 했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슈퍼맨과 배트맨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워요. 슈퍼맨이 나쁜 놈인가요? 착한 놈이죠. 배트맨도 착한 놈이에요. 그쵸? 다 슈퍼맨은 악당으로부터 인간을 다 구해주는 사람이고 배트맨도 그 조커는 이렇게 악당들을 다 제압해주고 그래서 둘이 싸워. 착한 놈끼리 싸워. 그 싸우는 이유가 이 정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영화는 보면 되게 이해도 안 되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원칙은 그 만화책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항상 그 어벤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는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의 작품이고요. 이 슈퍼맨이 나오는 것들은 DC 코믹스라는 그 만화책이에요. 거기에는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자, 이쪽에서는 어벤져스를 만들었으면 이쪽에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서 정의 리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싸우는 이유가 자,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 착한 놈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외계인이죠.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슈퍼맨이 막 돌았어. 열받았어. 내가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인간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열받았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인간을 다 죽일 때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착해서 다행인 거지. 슈퍼맨이 난 인간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해도 이거예요. 생각해도 이거예요. 슈퍼맨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보니까 개미들이 이뻐. 근데 개미가 물었어. 열받았어. 개미 밟아 죽여야 돼. 집에서 개미 나오면 다 죽이잖아. 바깥에서 개미 보면 신기해 먹이도 주고 이러다가 집에 개미가 나타나면 다 밟아 죽여야 돼. 슈퍼맨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인간은 자기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잖아요. 다 죽여도 이게 동물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트맨이 생각하는 게 배트맨 사람이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슈퍼맨이 사람을 다 죽일 때 어떡하지? 갑자기 그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악하게 돌아서면 인간의 관점에서 악하게 돌아서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놈끼리 붙는 거예요. 서로의 오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정의예요. 착하다고 했을 때 그냥 믿어주면 되겠지만 믿을 수 있나요? 같은 인간도 아닌데. 자, 이 정의라는 말은 그래서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에요. 공정. 즉 지금의 화두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촛불 전까지만 해도 정의가 화두였다면 그 정의를 실행하는 방식이 공정이라는 거. 공정해야 돼. 모든 것들은 공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기업 취업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아. 그 강원랜드에 다 청소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보고 열심히 시험 봤던 친구들은 그게 들러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공정하지 않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이든 위에 자재로부터 평등 공정하지 않게 면접을 보면서 점수를 책정해서 멀쩡한 사람 떨어뜨리고 아는 사람 거 이거 공정하지 않아. 지금의 화두는 공정해. 이 공정해야지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언니가 과일 가게를 해. 아니면 채소 가게를 해. 식당에서 채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니 가게에서 샀어. 근데 옆에 다른 채소 가게에서 왜 공정하지 않게 좀 더 신선하고 저렴한 우리 가게 걸 안 사줘?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의 반대말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표현을 해요. 의리가 있으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의리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냉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언니하고 다른 야채 가게하고 가격 경쟁을 시켜. 공정하게. 그러면 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미친년.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라 너무 냉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사람 꼭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면 해결되거든. 냉정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큰 소리 치고 들어놓고 죽일 듯이 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틀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공정이에요. 그 요즘에 그 취업비리 지하철 공사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이 이번에도 그 태안 발전소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외주하라고 해서 원청업체들은 외주를 주면 책임이 다 면책이 되거든요. 왜냐면 책임 감독까지도 다 외주를 줘버렸기 때문에 본청은 아무런 죄가 없어. 이것들이 계속 외주를 가면서 계속 시간이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IMF 전에 저희 형이 그 기아 기공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기아 기공. 지금 그 회사가 로템이라고 하는 고속철도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드는 로템, 현대로 인수가 되면서 로템으로 현대 로템에다 지금 아예 로템으로 계열 분리가 되버렸어요. 그때 형이 다닐 때 그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직원이 거의 1,500명, 3,000명,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가까이 됐었대요.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IMF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아가 부도가 나면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3조, 4조 막 이렇게 올라갔대요. 10배 이상. 지금 거기 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매출은 10배가 뛰었는데 정규직은 몇 명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한 3천 명 정도 됐는데 1,000명이 안 됐대요. 자동화가 아니라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외주업체로 두는 거예요. 보통은 협력 입찰을 공장 안에 들어서 거기서 따로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직원인 사람들이 만들고 이쪽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형 나이 그때가 지금 55세인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이 왔잖아요. 그럼 보통 한 1억 정도를 받는데요. 한 30년 근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안 뽑아요. 협력업체에서 뽑으면 돼. 그러면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요. 연봉 1억 주던 사람이 그만두면 3천만 원짜리 사람 뽑으면 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커져봤자 지금의 구조상은 다 뭐냐면 외주를 줘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하철 공사에서 그 자동문 개폐하던 사람들이 다 정직원으로 이제 2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정직원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아예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없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시험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리라는 거는 어차피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그거 수리하지 않아요. 그 수리할 사람 따로 필요해. 그 일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공사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시험을 아니어도 다 시험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하는데 시험을 안 보고 2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정직원을 채용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쪽 말도 맞아요. 자기들은 3년, 4년 공부를 해서 수업을 했는데 어렵게. 야, 누구는 한 2년 하고 정직원이 됐어. 그리고 지금 막 시험 공부하고 있는 사람 열받잖아요. 아직 2년 동안 저기서 그냥 비정규직에 있었으면 정리를 되는 건데. 그쪽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아. 근데 사회 관점에서 보면 뭐야? 정직원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직원으로 몇 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몇백만 원 받고. 이거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되게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정의에서 높게 해서 비정규직 정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시험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SBS 스페셜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한 10명 있어요. 거기서 반을 딱 나눠서 거기는 이제 10명을 딱 모르는 사람 10명이에요. 5명은 제한자예요. 5명은 무조건 제한을 받는 사람. 그 중에 5명이 제한을 뭐냐면 현금 10만 원을 주고 제한을 받는 1대1로 돈을 나누라고 해요. 제한자가 마음이에요. 혼자 다 가져도 되고요. 나 9만 원, 만 원 줘도 되고요. 상대방은 10만 원 다 줘도 돼요. 다 그랬을 때 조건은 나눴을 때 제한을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받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아무도 못 가져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누세요 했더니 얼마씩 나눴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둘이 한 편이 돼서 한 분이 제안을 하고 한 분이 제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얼마나 나눠주시겠어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5대5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부분 5대5, 5만 원, 5만 원씩 나눴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5만 원씩 나눠요? 그게 가장 공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공사 시험을 봤어. 그러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제한자를 놔두고요. 6등부터 10등은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켰어요. 10만 원을 주고 나눠라. 얼마씩 나눴을까요? 평균적으로 실제 3을 나눴어요. 그래서 왜 7대 3을 나눴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더 웃긴 거는 3을 받았는데 대부분 오케이를 했어요. 거부를 안 해요. 왜 거부를 안 했어요? 했더니 거부하면 빵원이잖아요. 그 3만 원이라도 준 걸 고맙대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거와 다 무관하게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걸 가지고요. 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걸 뺏기는 그게 공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게 정당화가 되고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한 가지 예로 옛날에 로버트 천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로봇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특채를 했어요. 학업 성적은 별로인데 너무나 로봇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재주가 높아서 카이스트를 특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학년 마치고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지 알아요? 카이스트를 갔으니까 공부를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모든 수업이 영어야. 근데 그 아이는 학업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요. 수업을 못 따라가. 그냥 수업을 못 따라가서 자살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수업을 못 따라가면 성적이 F죠. 학사 경고를 받아요. 자, 카이스트는 무상이에요. 근데 학사 경고를 받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공짜로 어떻게 공부 못하는데 공짜로 등록금을 해줘? 해서 돈을 받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650만 원이에요. 기숙사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관에서 자살을 했어요.
로봇 천재. 과연 공정한 건가요? 정의로운 건가요? 시험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정의라는 거는 공정하고 냉정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쪽 편에 서면 이게 정이고 이쪽 편에 서면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정의라고 옳은 일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방송에서 기자가 신문에서 뭔가 얘기를 해. 그 기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 기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자라고 어떻게 믿어? 얘가 정말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나? 돈 받은 건 아니야? 내가 검증을 해야죠.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팩트 체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누가 얘기해줬어? 옛날에는 야, 나 또 뉴스에서 왔어. 다 인정했어요. 야,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맞네. 근데 지금 어때요? 50%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장이에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일방적인 주장. 그래서 그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그 작가가 알뜰 신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는 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신문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해요. 신문을 볼 때는 이게 진실이 아닌지를 네가 판단해야 된다. 검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언론을 감시해서 스스로가. 그래서 잘못된 기사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걸러내는 기능.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신문에서 나오면 아 이건 팩트 맞아. 100% 맞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어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정의를 얘기하면 2시간이 넘어요. 이만큼에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쓰는데 자, 우리는 탈어를 하니까 자, 안에 법관의 모습을 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요. 이 저울은 균형과 평등 이런 걸 뜻해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이 칼은 결단력이에요. 즉 어떨 때 칼이냐.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평등할 때 단칼로 냉정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그걸 모티브로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법관의 모습, 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만 명한테는 평등하죠. 나머지 4,999만한테는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 4조 5천억 분식기구 사기를 쳐도 별 문제가 없고 누구는 편의점에서 1, 2만 원 훔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기를 치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 단위로 하면 경제사범으로 개월을 막아요. 얘는 좀 거물인데 1000만 원 단위로 하잖아요. 얘는 실행이야, 쫌생이야, 막 깔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를 다룰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되게 냉정해야 돼요. 단칼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게 정의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표현과 가깝다라는 거는 연애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긍정적으로는 결혼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이혼이 되겠죠. 이래서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계약이 될 거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달라있다.